어릴 때는 소풍으로, 성인이 된 지금은 나들이로 자주 찾게 되는 과천은 놀이공원 말고도 즐길 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겹벚꽃이 풍성하게 피어나고 있는 동물원, 숲을 마주하며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윤슬이 아름다운 피크닉 명소까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과천 하루 코스를 소개합니다. 대공원역 현실의 출구를 빠져나오면 쏟아지는 봄의 정경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놀이공원의 분위기까지 더해져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가는 기분이랄까요? 동물원까지 스카이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서울대공원의 스카이리프트는 안전을 이유로 올해까지만 운영되고 이후에는 곤돌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리프트를 타고 내려다보는 대공원의 풍경이 멋지지만 무엇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깃든 공간이라 아쉬운 마음에 타봤습니다. 스카이리프트는 주차장에서 동물원 북문까지 이어지는 1호선, 동물원 입구에서 맹수사 인근 정상까지 이어지는 2호선, 이렇게 두 개의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상까지 가려면 2회권을 구매한 뒤 1호선을 이용하다가 중간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저는 동물원 입구까지만 리프트를 이용한 뒤 정상까지는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 다시 리프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2회권만 사용했어요. 개방형 리프트는 탁 트인 시야와 바람을 그대로 느끼며 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곤돌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공기를 직접 느끼며 공원을 조망하는 경험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운 마음에 눈과 카메라로 더 열심히 담아봅니다. 모두가 내리시는 곳입니다. 손잡이를 올리세요. 어느새 1호선의 종착지인 동물원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동물원에는 몽글몽글한 분홍빛 구름이 내려앉은 듯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동물원 안쪽 호랑이 포토존 옆에서 유인원관 앞까지 겹 벚꽃길이 펼쳐지는데요. 동물원 입장 후 거의 바로 만날 수 있어서 정문이나 북문 어디로 입장하셔도 가깝습니다. 멀리서도 분홍빛이 선명하게 보여서 찾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겹겹이 쌓인 꽃잎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질감은 핑크빛 솜사탕같이 보입니다. 겹 벚꽃은 개량해 만든 벚나무로 일반 벚꽃보다 꽃잎 수가 많고 꽃도 더 크게 피어난대요. 무엇보다 다른 벚꽃이 진 뒤 약 1에서 2주 뒤에 피기 때문에 벚꽃이 진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 넓은 길 양옆으로 벚꽃길이 이어져서 구경하면서 사진 찍기도 편했어요. 엄마 저한테 안 써가도 돼? 저거는 간지럽게 붓는 건가 보다.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인데요.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는 싱그러운 초록이 더 짙어집니다.
특히 코끼리가 있는 대동물관부터 맹금사, 맹수사로 크게 둘러서 걷다 보면 숲 사이를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걷다 보면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의 촬영지도 만날 수 있어요. 나무들이 햇빛을 부드럽게 걸러주고 숲 사이로 산들바람까지 불어주니 더없이 걷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맹수사 인근이 동물원의 가장 높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리프트를 타고 동물원 북문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늘 위를 유유히 가로지르는 리프트에 몸을 싣고 울창한 숲과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마치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간이 길게 이어져 있어서 앉아서 천천히 경치를 감상하기에도 시간이 충분하더라고요. 리프트에 내려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했더니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야외 조각공원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푸른 잔디와 청계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풍경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여유롭게 산책하기에 좋았어요. 입구로 들어서면 원형 구조의 공간에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다다익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작품인데 실제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했는데 여러 대의 TV 모니터를 쌓아 한국의 탑 형태를 모티브로 만들었대요. 개천절을 상징하는 1000석대 모니터에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이동하며 감상할 수 있는데 위치와 시선에 따라 보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옥상 정원부터 동그라미 쉼터까지 공간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좋았습니다. 이거는 전시실 연결. 미술관을 둘러보다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요. 숲속 뷰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더라고요. 파스타, 피자, 리조또 등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식사하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녹색 풍경이 눈을 참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과천에서 발견한 숨은 보석 같은 장소였어요. 서울대공원 입구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보석 같은 장소를 만났는데요.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과 넓은 잔디가 있어서 산책과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더라고요. 특히 햇빛에 반짝이는 윤술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레츠런 파크에 가기 전 근처 카페에 잠시 들러 커피를 사가지고 갔는데요.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과 야외를 바라볼 수 있는 창가 자리가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이름처럼 카페에 앞마당을 들여온 느낌이더라고요. 레츠런 파크는 서울대공원과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은데요. 최근에는 2040 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이 생기면서 가족과 함께 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경마를 직접 즐기지 않더라도 트랙 위를 힘차게 달리는 말의 모습만 봐도 흥미진진합니다. 안쪽에서 배트 캡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바깥쪽에서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석세스 배트 캡틴과 함께 바로 옆에 있는 포니랜드는 작은 테마파크처럼 꾸며진 공간인데 말을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루 동안 과천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며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청계산 자락에 둘러싸여 자연을 즐기기에도 좋은 이곳으로 가볍게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